여러분들은 휴게소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먹던 가락국수가 생각납니다. 우동이 아니죠. 가락국수. 분명히 지금 먹는 우동과는 다른 특유의 맛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여행 가는 길에는 왜 이렇게 가락국수가 먹고 싶었는지, 그 바람에 차를 타고 가다 가락국수라고 써있는 것만 보면 부모님을 조르고 떼를 쓰는 바람에 여러 번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휴게소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좋은 기억도 불쾌한 기억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기억도.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전국에 빼곡하게 잘 깔려있는 도로망을 통해 각자 특색이 있는 휴게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서울을 떠나고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왠지 이름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망향 휴게소, 호두과자부터 생각나는 천안 휴게소 등등. 이처럼 휴게소의 특징만 잘 알고 있어도 차를 타고 가는 여정의 즐거움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휴게소가 가진 매력들이 있죠. 오늘은 이런 휴게소와 얽힌 특별한 경험담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장 멋지고 낭만적인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말하는 유럽 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고속도로 휴게소가 낭만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내게 한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거든요. 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나와 엄마는 유럽에 있고 아빠는 일본에 정착하셨죠. 그래서 아빠는 자주 만나기 어려웠어요. 엄마는 패션 쪽 회사를 운영했고 난 아동복, 학생용품 모델을 했었죠. 계속 모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반대했어요. 밀라노나 파리 컬렉션에 나가는 탑 모델이 되지 않는 한 화려한 겉보기와 달리 너무 짧고 불안정한 삶이라면서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 엄마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셨죠. 졸업을 앞두고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요. 일하게 되면 멀리 여행 다닐 기회가 적을 거고 오랜만에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일본으로 떠났답니다. 아빠는 영화 배우가 오는 줄 알았다며 날 안고 반가워하셨지만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당뇨로 몸이 나빠져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할까 고민 중이라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을 배우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 내수 시장이 크고 한국도 연계되어 있어서 사업 난이도가 낮고 수요가 안정적이라고요. 난 당황했지만 독립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니 무척 끌리는 이야기였답니다. 하지만 엄마 회사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멋대로 결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빠는 여기 있는 동안 관광도 하고 하는 일을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아빠 회사에서 한국의 거래 파트너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멋진 수트를 입은 세련된 남자였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그날 셋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빠는 함께 한국으로 가보자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일은 거의 직원에게 맡겨둬도 되는데 한국에서 유럽 쪽과 연계할 일은 점점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고 유럽보다 더 마음에 들 거라는 말도 하셨죠. 뭔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 좀 찜찜했지만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도 궁금했고 한국 거래 파트너의 이야기도 내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그는 내게 한국 오면 유럽에 돌아가기 싫어질지도 모르니까 잘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 웃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국 여성분이 마중을 나왔는데 이런 아빠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아빠는 날 핑계로 한국에 올 구실을 찾은 거죠. 한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하루 종일 설명을 들었고 다음 날이 되자 아빠는 한국 파트너에게 전부 맡긴 채 애인과 함께 어디로 가버리지 뭐예요? 그는 아빠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업무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적절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설명을 듣자 충분히 매력적인 일이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던 유럽을 떠나 한국과 일본이라는 낯선 동양까지 와서 모험을 한다니 선뜻 결정하기엔 망설여졌어요. 그날 저녁 그와 식사를 하며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죠. 내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좋을 텐데 라면서요. 그랬더니 그가 진지한 얼굴로 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에 있고 싶어지는 이유를 만들어줄까요? 나도 모르게 두근거렸죠. 낮은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멋지다고 생각했고 날 위해 뭔가 해주겠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는 내일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물어봐도 웃으면서 내일까지 비밀이라고만 했죠. 다음 날 그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 안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는 유럽에서 많은 여행을 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 즐거웠답니다. 차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주유기들과 식료품 매장 정도만 있는 유럽의 휴게소와는 많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커다란 시설, 복합 쇼핑센터나 푸드코트 같은 공간이었죠. 무엇보다 밖에 노점들이 늘어서 있는 게 신기했어요.
떡볶이와 간식 몇 가지를 사들고 벤치에서 먹는 기분은 피크닉을 나온 것 같았죠. 떡볶이는 생각보다 더 매웠지만 계란이 너무 맛있었어요. 정원 같은 휴게소 뒤에 풍경이 너무 멋져 함께 걷기도 했죠. 내가 넘어질 뻔한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와 손을 잡고요. 그에게 이런 휴게소는 처음 봤다고 너무 멋지다고 말했죠. 그는 웃으면서 이런 휴게소는 한국 어디에나 널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갈 휴게소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면서요. 상상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봤자 휴게소일 텐데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어서요. 1시간쯤 달려 함께 차에서 내리자 내 눈을 의심했답니다. 강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 곳이 휴게소였다니. 이렇게 멋진 유원지 같은 곳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테라스를 통해 탁 트인 아름다운 강변의 풍경, 선선한 바람만으로도 난 빠져들었답니다.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내려가 강변을 따라 걸을 때 그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오게 되면 여기 다시 오는 걸로 약속. 또 다시 내 심장은 두근거리고 잡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새나왔어요. 한국 오게 되면요. 그는 약속한 거야. 라고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러더니 그가 내 손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휴게소 한쪽 테라스 아래쪽엔 그네가 놓인 벤치가 있었답니다. 마치 비밀의 장소처럼 낭만적으로 느껴졌죠? 그네 함께 앉아 강을 바라보는 기분은 한없이 로맨틱했어요. 한국에 와서 있게 되면 다시 여기 와서 이런 풍경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어두운 밤 강물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그의 숨소리까지 섹시하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근처에 사람 발소리가 들리면 창피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들키고 싶지 않은 기분. 그가 나를 안고 귓가에 속삭이는 말은 뭐든지 달콤하게 들렸고 몸이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당신과 함께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해버렸죠. 그리고 난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답니다. 곧바로 부드러운 입술이 닿는 동시에 아까부터 그의 무릎에 올려놓고 있던 내 다리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정신없이 그 기분에 취해 있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달콤한 꿈에서 깬 것처럼 아쉬운 기분이었죠. 그는 갑자기 내 손에 뭔가를 건넸고 그건 조그만 자물쇠였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쪽에 자물쇠를 매달면서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요. 지금 내가 그에게 안겨서 함께 있고 싶다는 것 말고 무슨 소원이 있겠나요? 자물쇠를 채우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키스했죠. 그날 밤 내 소원은 이뤄졌답니다. 그는 내게 한국에 있고 싶어지는 이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난 유럽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아빠가 하는 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어요. 엄마와 큰 소리로 다투긴 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내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휴게소가 있는 한국에 다시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한국에서 은퇴하고 애인과 지내고 싶은 아빠와 그가 사전에 계획을 짠 것처럼 너무 척척 맞아 들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냥 괜한 내 의심인 걸까요? 한국에 가면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금강 휴게소에 가서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한국에 오기로 한 이유를 만들었던 이야기였고요. 저때 일과 그 뒤에 나온 대화를 외국인 여성분의 시점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로 지냈던 양반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자기 사업 넘겨주고 그냥 한국 들어와서 애인하고 즐겁게 살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일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고 한국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한국이 정말 좋다고 느끼게 되면 여기 와서 자기랑 일하게 될 거라면서요. 이거 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상황. 저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쁘면 책임 못 진다고. 신뢰를 해서 그런 건지 개인적으로도 친했지만 자기 딸이 어릴 때부터 모델해서 엄청 이쁠 거라고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꼬셔봐라 이러더라고요. 뭐 대책 없는 아저씨죠. 그 뒤로 참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일단 노코멘트입니다. 저기서 말한 금강 휴게소에 있는 그 장소 알만한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분위기. 밤 시간에 그럼 저기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건 직접 알아서 하셔야죠. 물은 셀프. 해외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가면 쓰러지죠.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휴게소를 만들 생각을 했냐면서요. 한국에는요, 어떤 외국인이건 시설을 떠나 멋진 풍경과 분위기에 반하게 되는 그런 휴게소들 널려 있습니다. 화장실이 최고다, 시설이 멋지다, 이딴 걸로 낭만적인 추억이 되겠어요? 그냥 놀랍다 뿐이지. 특히나 외국 여성분한테는 휴게소마다의 포인트와 주변의 특징, 시간대를 잘 파악하면요, 휴게소 투어만 해도 한국을 생각하면 꿈처럼 낭만적인 곳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어떤 때 가느냐, 여기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휴게소들입니다. 가성비 좋잖아요? 캔커피 하나에 자물쇠 하나. 겨우 이것만 가지고도 한국이 가장 낭만적이고
다시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누구나 들리고 익숙한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국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소가 된 경험담을 풀어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들을 가지고 외국인들 마음속 깊이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구나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거창한 곳, 유명한 곳, 남들 다 가는 곳 이런 거 책으로 찾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분위기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소가 어울리는지 스스로 경험하고 신경을 쓴다면 당신과 함께 있는 어떤 순간도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